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서울시 9급 건축구조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네. 본격적인 문제를 보기 전에 총평을 잠깐 드리면 이번에는 구조역학 문제가 좀 줄고요. 그리고 일반 구조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역학 문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역학 쪽에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일반 구조 쪽에 이제 추가된 문제들에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높았던 회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따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건축구조라고 하는 거는 암기형 과목이에요. 암기형 과목. 이해보단 암기입니다. 네. 어디서 암기냐면 주로 다 숫자에서 답이 체크되는 경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건축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라고 해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다. 모르는 문제다 보면 숫자 나온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찍는 것도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쉘과 절판 구조물의 설계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FCK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이다. 네, 당연한 얘기 써놨고. 1번, 얇은 쉘의 내력을 결정할 때 탄성 고동으로 가정할 수 있다. 좋고요. 2번, 쉘 제로인 콘크리트 포화성 비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네. 수치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전 설계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전 단계로 안전성 확보를 얘기한 거고요. 4번, 막균열이 예상되는 영역에서 균열과 같은 방향에 대한 콘크리트 공칭 압축 강도는 0.5 FCK. 요게 틀렸네요. 그죠? 숫자가 답이에요. 보통 보면. 얼마? 0.4 FCK죠. 그죠? 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원리나 이런 걸 모르더라도 숫자 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푸시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동토합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림과 같은 높이 H인 옹벽 저면에서 주동토합 PA하고, 그 다음에 옹벽 전체 작용하는 주동토합 합력의 값은 어떻게 되냐. 이때, 감마는 흙의 단위 준량이고, KA는 흙의 주동토합 계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조건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거는 뭐의 기준에서 푸냐면, 사질토 기준으로 해서 풀어줘야 돼요. 네, 사질토 기준으로 풀어줘야 되고, 우리가 간단히 볼게요. 네. PA라고 하는 것은 저면 부분, 이쪽에서 발생하는 주동토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PA는, 주동토합 PA는, 주동토합 계수, KA에다가, 곱하기 중량이 되겠죠. 흙이 누르는 힘. 그죠? 중량. 중량 얼마 되죠? 감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얼마큼 위에서 위치해서 눌러주게 되죠. 그죠? H. 이렇게 간단하게 뽑히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내용이 2번, 4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거기다가 전체 합력을 구한다는 것은, 요 저면에다가, 저면 곱하기 뭐예요? H 곱해주는 거죠. 즉,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PA 곱하기, 전체 합력은, 합력 HA는, PA 곱하기 뭐예요? 결국은 H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PA가 KA 곱하기 감마에 곱하기 H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니까.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얼마 나오면 2분의 1에 KA에 감마에 곱하기 H에 얼마?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네, 사질토 집안 기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됐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역시 숫자에서 답이 나와요. 그죠? 근데 숫자가 두 군데 나왔네요. 그죠? 3번하고 4번. 이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건축물 기초구조에서 현장 타설, 현타 콘크리트 말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현타 콘크리트 말뚝의 단면적은 전길에 걸쳐 각 부분의 설계 단면적 이하여서는 안 된다. 오케이고요. 그리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선단부는 지지층에 확실히 도달시켜야 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확실히 도달시켜야 견딜 거 아닙니까? 3번. 현타 콘크리트 말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구는 4개 이상 또는 맞는 내용이에요. 4개 이상 맞고요. 또는 설계단 면적이 0.15% 이상으로 하고 요게 틀렸네요.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해야 된다. 0.15%가 아니고 얼마죠? 0.25%죠. 0.25%.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자, 현장 탄성 콘크리트 말뚝을 배치할 때 그 중심 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배 이상 또는 말뚝머리 지름에 1000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기출해설을 통해서 요거를 챙겨두고 가야 되죠. 그죠? 나중엔 요게 밖에 나올 테니까요. 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골목 구조 관련 문제가 나왔죠. 네. 자, 3층 규모의 경골목 구조 건축물의 내력벽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내력벽 사이 거리를 10m로 설계한다. 오케이고요. 2번, 내력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 각각 몇 개 스터드, 2개 스터디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2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3개예요, 3개. 자, 3개의 스터드를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된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층은 전체 벽 면적에 대한 내력벽 면적의 비율을 몇 프로? 25%로 설계한다. 자, 여러분들 뭐예요? 지하층 벽은 조적조로 설계한다. 자, 그래서 25% 10m. 그 다음에 조적조. 요걸 챙겨가야 되는 거죠. 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구조역학 문제 나왔습니다. 자, 캔틸레버 보.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자, 캔틸레버 보에서 가위에서 집중하중에 의해 자유단의 처짐이 발생하였다. 네.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 나이에서 자, 가와 동일한 처짐을 발생시키기 위한 등분포 하중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오메가죠, 이거. 자,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메가 값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처짐량이라고 하는 요 처짐, 델타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진 요 델타 값하고, 요 델타 값을 자, 똑같이 하게 해주는 우리가 오메가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그럼 각각의 캔틸레버 쪽의 집중 하중과 캔틸레버의 등분포 하중일 때 델타 값을 꼽는 공식이 있죠. 그죠? 그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각게 자, 배치해주면 되죠. 자, 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델타 A는 집중 하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3, 2, I분의 자, 뭐가 돼요? PL의 3승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델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번 등분포 하중이 적용된 거. 자, 요거는 3, 8. 자, 8, 2, I분의 오메가 L 4승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똑같다. 즉, 자, 델타 A는 델타 B가 되기 때문에, 자, 즉, 처짐량을 얘기하는 걸 델타라고 하는 건, 자, 그러면 3, 2I 분의 PL 3승은 8, 2I 분의, 자, 오메가 L 4승.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뽑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메가죠? 자, 오메가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오메가로 정리해주면, 자, 다 없어지고, 요것만 남을 거예요. 3L분의 8P.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L 값이 몇 메타예요? 8m. 3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P 값이 뭡니까? 우리 6N. 집중화 중이죠? 8 곱하기 6. 이렇게 남을 거고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2kN per 메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델타 값, 집중화 중할 때 델타 뽑는 거, 그 다음에 등분포 중일 때 캔틸레버 델타 뽑는 거,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자, 요거 두 개를 자, 산식을 똑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요번에 지방직. 자, 지방직도 여러분들이 해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 지방직 문제도 똑같이 문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자, 숫자의 위치, 다른 숫자의 위치를 이제 정답을 했었죠. 자, 화라중의 저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지붕 화라중을 제외한 등분포 화라중은 부지의 영향 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본 등분포 화라중의 화라중 저감 개수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자, 지방직에서는 여기가 답이었어요. 지방직에서는 여기에 25로 적혀 있었죠. 그죠? 네.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화라중 12kN per 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화라중을 저감할 수 없다.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12가 아니고 얼마예요? 5죠? 5. 자, 그래서 문제가 돌고 있다. 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3번. 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 부하면적의 4배, 보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4배, 2배, 그 다음에 1.0배죠. 네, 4번. 일방향 슬래브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관의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래브 폭은 슬래브 경관의 1.5배. 자, 요거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자, 아까 12가 나왔고 13이라고 그랬네, 제가. 그죠? 자, 7번. 자, 내진 설계 범주죠. 내진 설계 범주 및 중요도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역시 숫자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 산정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값에 의하여 내진 설계 범주를 결정한다. 당연한 말이죠. 2번, 종합병원의 중요도 계수는 1.5다. 오케이. 자, 소규모 창고의 허용 층간 변이는 해당 층고의 2.0%다. 좋고요. 자, 4번이 정답인데요. 내진 설계 범주 C에 해당하는 25층의 정형 구조물은 등가정적 해석법을 사용해야 된다? 요게 틀렸죠. 자, 몇 층 이상일 때? 자, 21층 이상이면 21층 이상의 자, 우리가 정형 구조물은 등가정적이 아니고 뭘로 해석해줘요? 자, 동적 해석법으로 진행해주죠. 구조물은 동적 해석법으로 진행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25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등가정적이 아니고 동적 해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왕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잠깐만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진 설계 범주 C일 경우에 자, 그 구조물 중에서 자, 동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두 가지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 크게. 자, 일단 그 구조물의 높이가 70m 이상. 70m 이상 또는 자, 또는 21층 이상. 또는 21층 이상 정형 건축물. 자, 정형 건축물, 즉 정형 구조물 같은 경우는 뭘로 가져야 돼요? 동적 해석법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비정형 구조물 같은 경우, 이건 정형이죠. 비정형 구조물로 적용이 됐다고 하면 높이가 얼마? 20m 이상. 자, 또는 자, 층수가 자, 6층. 자, 6층 이상의 비정형. 즉 비정형일 때는 20m 이상 또는 6층 이상이면 뭘로 해줘야 돼요? 동적 해석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요것 때문에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8번입니다. 네. 자, 이건 역시 숫자로 갖고 가는 건데요. 자, 현장 재하 실험 중 콘크리트 구조의 재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1번, 하나의 하중 배열로 구조물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효과들의 최대값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두 종류 이상의 실험하중의 배열을 사용해야 된다. 두 종류 맞고요. 자, 재할 실험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고정하중을 포함하여 설계하중의 85%, 즉 0.85 곱하기 자, 뭐예요? 1.2D 플러스 1.6L. 자, 요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3번. 처짐, 회전각, 변형률, 미끄러짐, 균열폭 등 측정값의 기준이 되는 0점 확인은 자, 실험화 중에 재하 직전 몇 시간에 2시간 전이 아니고요.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최초 읽기를 시행하여야 된다. 네, 3번이 틀렸죠. 네. 자, 4번. 전체 실험화 중은 최종 단계의 모든 측정값을 얻은 직후에 제거하며 최종 잔류 측정값은 실험화 중이 제거된 후 몇 시간?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읽어야 한다. 자, 이제 숫자 동그라미 켜졌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기출해설을 통해서 요걸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자, 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게르버보 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9번 게르버보 해석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원리로 해갖고 간단하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풀어주자. 자, 그림과 같이 경관 사이에 두 개의 힌지가 있으며 8kN의 집중하중을 받는 양단 고정부가 있다. 자, 이 보의 A, D 지점에 발생하는 휘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요 지점에서의 휘 모멘트,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휘 모멘트 값을 자,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보면 게르버보에서 자, 8kN의 집중하중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쪽에 3m, 이쪽 5m, 이쪽이 더 큰 걸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8이 어떻게 돼? 5N과 자, 그 다음에 3N으로 나눠서 이쪽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게르버보에서 5N이 B점에 있으면 A 같은 경우는 모멘트 값, 자, 수직 발력 곱하기 어떻게? 거리 5 곱하기 8 몇 뉴턴? 40N이 나오고요. 그렇죠? 40kN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C, D 같은 경우는 3kN이 들어가고 거리가 얼마? 6. 그래서 3 곱하기 6 얼마? 18kN이 나오겠습니다. 메타. 자, 그럼 간단하게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문제 10번 볼게요. 문제 10번.
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변단면을 갖는 보에서 자, A 지점의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흡입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요 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최대 흡입력 같은 경우는 시그마 맥스 해가서 자, Z분의 뭐가 됩니까? Z분의 M 이런 식으로 뽑죠. 그죠? Z분의 M. 자, 요걸 다시 한번 풀어내기면 자, 단면계수 6분의 BH제곱. BH제곱분의 M은 자, PL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P 값은 3kN. 그죠? 근데 여기서 맨 우리가 보기에서 보면 뉴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3000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3000. 그 다음에 L 값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L 값 100mm. 그죠? 100mm. 자, 들어가고요. 자, 6분의, 자, 여기서 B 값은 뭐로 잡습니까? A점에 나와 있는 요 폭, 그죠? 60mm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보의 폭, 죄송합니다. 자, 보의 폭은 얼마? 20mm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20mm 잡아주시면 되고, 자, 곱하기 높이는 얼마? A쪽에 60제곱.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누기 6.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얼마냐면 2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11번. 자, 지진력에 저항하는 철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죠? 1번.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1MPa 이상이어야 된다. 좋고요. 2번. 지진력에 의한 힘 모멘트 및 충력을 받는 특수 모멘트 골조에 사용하는 주철근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600MPa까지 허용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3번. 강제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 강도입니다. 공측 항복 강도 120MPa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 초과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네. 자, 초과하면 안 된다. 말아야 한다. 그죠? 초과하면 안 된다. 말아야 한다. 자, 뭐 기계스 아니에요. 네? 초과하지 않는다. 그죠? 네. 자, 요거 지문 챙겨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실제 항복 강도에 대한 실제 극한 인장 강도의 비가 얼마? 1.25 이상이 된다. 자, 1.25 이상. 그 다음에 600MPa, 20MPa. 그리고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자, 요 문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네.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문제 10번. 철 콘크리트 구조에서 자, 사용하는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에서 확대머리의 지름은 전단 스터드 지름의 루트 10배 이상이 된다. 맞는 내용이죠? 루트 10. 자, 그리고 2번. 자, 철근, 철서 및 용접 철망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MPa를 초과하여 뚜렷한 항복점, 자, 항복마루가 없을 때, 항복점이 없는 경우, 자, FI 값을 변형률 0.002에 상응하는 응력값을 한다? 0.002가 아니고요. 얼마죠? 0.0035에 상응하는 응력값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확대머리 철근에서 철근 마디와 리브의 손상은 확대머리의 지압면으로부터 자, 2배. 그죠? 공칭지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철근은 아연동금 또는 에폭시 수지 피복이 가능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 13번. 자, 실용해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일반형 슬래브. 자, 그림은 삼경간 구조물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네, 기둥 사이에 세 개가 있으니까 삼경간. 자, 구조물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일방형 슬래브 중 처진 계산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요. 단 리브가 없는 슬래브며 두께는 150mm.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21MPa, 철근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400MPa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실용해법을 적용하게 되면 해법을 적용되면 두 군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디와 어디냐면, 자, 내민보 부분. 자, 내민보 부분하고, 자, 경관으로 구성된 구간 중에서 경관 길이가 가장 긴 거. 경관 길이가 가장 긴 거. 자, 요거 두 가지 갖고 진행하면 되죠. 내민보 부분 어디죠? 여기서 가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경관 길이가 가장 큰 거, 다 부분. 그죠? 가하고 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14번 전형적인 숫자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죠? 네. 자, 특훈에서 특수 철근 콘크리트 구조 벽체를 연결한 연결부에 자,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새 장비가 3인 연결부는 경관 중앙에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할 수가 있다. 요거 갖고 와야겠죠? 자, 대각선 다발철근의 최소한 4개의 철근으로 다발철근은 최소한 4개의 철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요건 뭐 쉬운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3번. 대각선 철근을 감싸주는 횡철근 간격은 철근 지름의 8배가 아니고 몇 배예요, 이게? 6배죠. 그죠?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3번 정답이고. 자, 대각선 다발철근의 연결부에 공칭 흰광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각선 다발철근이 연결부에 공칭 흰광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것도 챙겨놔야 돼. 그렇죠? 네, 다른 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문제 15번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왜 많이 틀렸냐면 설마 이게 다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 근데 물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구조,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마 다 외우고 갔을 거예요. 그죠? 자, 보기는 건축물의 각 구조 부재별 피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무조건 이거 모르고 건축 공무원 되려고 그러면 자,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자, 구조 부재별 피복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 중 자, 올바르게 제시된 값들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단 프리스테스를 하지 않은 부재의 현장치 콘크리트며 기본 콘크리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40MPa이다 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 D16 철근이 배근된 외벽 40mm, 자, 그 다음 D22 철근이 배근된 내부 슬래브 20, D25 철근이 배근된 내부 기둥 30mm. 전부 다 뭐예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구조 부재별 피복 두께. 자, 요거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죠?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자, 반드시 암기라고 하셔야 돼요. 거의 매 회차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문제. 아주 간략한 계산 문제인데요. 자, 간략한 계산 문제죠. 네. 힘균열 모멘트를 산식에서 뽑는 문제입니다. 산식에서 뽑는 문제예요. 자, 보통 중량 콘크리트 파괴 계수를 고려할 때 단면폭 D 및 단면 높이 H인 직사각형 콘크리트 단면의 힘균열 모멘트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 FCK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 강도임에 처짐은 단면 높이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밑에 가정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단면의 힘 모멘트 보겠습니다. 단면의 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파괴 개수 곱하기 자, 단면 개수 갖고 자,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콘크리트 파괴 개수라고 하는 FR은 0.63 자, 람다의 루트 FCK예요. FCK. 자, 그리고 단면 개수는 우리가 뭡니까? 직사각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6분의 BH 제곱이 됩니다. Z는 6분의 BH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산식에 넣어볼게요. 자, 0.63 람다 루트 FCK. 그렇죠? 자, 그리고 곱하기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시했던 것이 보통 중량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람다 값은 얼마가 돼요? 요건 1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다시 끌고 들어오면 0.63, 자, 1 없어지니까 루트 FCK, 자, 6분의 BH 제곱이죠. 자, 그러면 저기서는 지금 요걸 정리했기 때문에 0.63을 6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값이 얼마 나오면 0.105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BH제곱이 이렇게 앞에 써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루트 FCK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요거 나누고 요거 앞으로 가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죠. 네. 단면의 힘균열 모멘트 값이 콘크리트 파괴 개수 곱하기 단면 개수다. 네. 콘크리트 파괴 개수의 식과 그 다음에 단면 개수를 구하는 식. 자, 요거를 조합해서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강구조 인장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도 계속 나와요. 그죠? 1번. 총단면의 항복 한계 상태를 계산할 때 인장 저항 계수 0.90이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인장재의 설계 인장 강도는 총 단면의 항목 한계 상태와 유효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에 대해 산정, 두 가지 갖고 산정을 하죠. 설계 인장 강도를. 자, 그 중에서 큰 값이 작은 값이에요? 작은 값으로 하죠. 가혹하게 하려면. 그죠? 작은 값으로 정리하죠. 네, 요거는 뭐 지방직에서도 나왔고, 그죠? 이번에 지방직에서도 요 지문이 나오고, 자, 딴 데서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네, 작은 값으로 한다. 2번 정답이고요. 자, 유효 순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를 계산할 때 인장 저항 계수는 0.75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0.9와 0.75. 자, 항복 한계 상태로 갈 때는 0.9. 그 다음에 파단 한계 상태로 갈 때는 0.75. 그죠? 요 숫자들이 바뀌어 나오고요. 자, 4번. 유효 순단 면적을 계산할 때 단일 기역 형량, 쌍기역 형량, T1강 부재의 접합부는 전단 지연 계수 0.6 이상이어야 된다. 오케이? 다만 편심 효과를 고려해 설계하는 경우 0.6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자, 0.6 숫자.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작은 값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기본형 문제 나왔습니다. 네, 접합부 설계 기본이죠. 이 문제는 강구조 접합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자, 접합부의 설계 강도는 35가 아니죠. 이게 기본형 문제예요. 이거 얼마죠? 45잖아요. 그죠? 45kN으로 한다. 끝.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높이 50m인 닫힌 구조물의 기둥 이음부의 마찰 접합을 사용한다. 응력 전달 부위에 겹침 이음시 2열로 필립 용접한다. 2열. 자, 요것도 자주 나온 지문이고. 자, 고장료 볼 때 중심 간 거리는 60mm로 한다. 그죠? 챙겨가야 됩니다. 네. 됐고요. 자, 강구조 매입형 합성부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강구조 매입형 합성부재의 구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뭐냐? 1번, 강제코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단면적, 총 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 횡방향 철근의 중심 간격은 직경 D10의 철근 사용할 경우 300mm. 그죠? 자, 직경 D13 이상 철근 사용할 경우는 400mm. 그죠? 요거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횡방향 철근의 최대 간격은 강제코어의 설계 기준 공칭 항복 강도가 450MPa 이하인 경우에는 부재 단면의 최소 크기의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 0.25배가 아니고요. 몇 배? 0.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3번이 정답이 되고 4번 연속된 길이 방향 철근의 최소 철근비는 0.004로 한다. 이것도 기억해야겠죠. 그렇죠? 연속된 길이 방향의 철근, 최소 철근비 0.004. 그렇죠? 자, 요 지문이 나중에 바꿔 나온다 이겁니다. 네.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트러스 문제 나오네요. 자, 트러스 문제지만 여러분들 알고 보면 상당히 쉬운 트러스 문제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자,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정정 트러스의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A 부재와 B 부재에 발생하는 부재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단 모든 부재의 단면적은 동일하며 좌측 상단부 지점은 회전단이고, 자, 좌측 하단부 지점은 이동단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좌측 하단부 지점은 이동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반력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요. 그죠? 상단은. 그 다음에 하단은 요 하나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수직 반력만 받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A 부재 쪽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부재는 뭐랑 동일해요? 자, 요 상단 부재에서 자, 요 수직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수직이죠. 그죠? 요 지점을 기준하면 자, 수직 반력하고 동일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평 반력은 B값. 그죠? 수직 반력이 A값, 수평 반력이 B값.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값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A값의 요 수직 반력 구하려면 이쪽에서 자, 모멘트 값 제로라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시그마 모멘트 자, 하부 지점은 제로다라고 하는 걸 갖고 진행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요거 부분 있죠? 자, 요거 자, 이렇게 돕니다. 자, 20kN짜리 집중 하중이 들어가죠. 20kN짜리가 자, 몇 메타예요? 4m.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그리고 또 20kN짜리가 몇 메타? 8m죠. 이번엔 8m가 돌고요. 자, 그 다음에 A지점 반력. 자, 위점. 자, 상부지점의 반력에서 또 돕니다. 그죠? 상부지점 반력에서 자, 플러스 F 상부지점에 할게요. 상부의 자, Y라고 합시다. 상부의 Y 곱하기 몇 메타가 돌아요? 4m가 돌죠. 그죠?
요게 뭐다? 제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FI 상부의 지점. 자, 상부 지점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60kN이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60kN.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60kN이라는 거죠. 킬로뉴턴. 자, 요 지점의 반력이요. 자,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A 값은 요거랑 동일하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요건 얼마? 60kN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렇죠? 60kN 작용한다. 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부 지점의 모멘트가 제로라는 걸 갖고 자, 평형식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값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요 B 값은. 자, B 값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다. 왜? 자, 지점 중에서 이쪽 방향, 즉 지점 기준으로는 수평 방향이에요. 그죠? 수평 방향 하중을 받고 있는 거는 상부 지점밖에 없어요. 그죠? 즉 상부 지점에 전달하는 요 값이 B 값하고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보면 자, 결국은 뭐예요? 내려 꽂는 20 플러스 20. 이게 전부 다 어디 걸려? 여기 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기 걸리고 있다. 그러면 20 플러스 20, 즉 40만큼이 어디 걸리고 있다? 여기 걸리고 있다. 즉 상부 지점에 걸리고 있다. 상부 지점의 수평 반력이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B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B 쪽의 부재력은 얼마? 40kN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자, 원리로 풀어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좌측 하단은 이동단이다. 즉 수평 반력을 받지 않는 이동단이다. 라고 시작을 했죠. 즉 이동 수평 반력을 받는 건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째 20하고 20. 그래서 40이 여기만 받는다. 자, 여기에 받는 수평 반력 뭐와 같다? B하고 같다. 자, 그래서 40이 됩니다. 그래서 A 부재는 60, 그 다음에 B 부재는 40.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제 구조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구조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숫자들을 외워주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쉽지는 않았던 회차였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회차였지만 자,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들, 자,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회차였다라고 봅니다. 수업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